네, 말씀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 정기 학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 학술 포럼에 참석해 주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조경학회 학술분과 집행이사를 맡고 있는 한경국립대학교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포럼은 학술분과를 이끌어주고 계신 서울대 김하영 교수님, 그리고 함께 집행이사를 맡아주고 계신 곽윤신 교수님, 그리고 이상훈 교수님께서 기획에 애써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한국조경학회에서는 그 정기 학술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5번째 포럼으로 크리틱 설계 수업의 희노애락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답이 없는 설계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육자가 경험하는 기쁨과 어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책 크리틱의 저자이신 김지우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듣기 전에 먼저 한국조경학회 회장님이신 서울대학교 배정환 교수님의 인사말과 그리고 부회장을 맡고 계신 김하연 교수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정환 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셔야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한국조경학회는 킬라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씩 학술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북 리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주로 설계 교육과 관련한 세션인데요. 다른 경우는 이제 학술부회장님이나 연구부회장님이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은 교육부회장 김하영 교수님께서 기획하고 또 오늘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줌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지금 시립대 현장에 굉장히 많은 청중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몇 명이나 계실지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현장에는 한 200명 정도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학회는 금년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육과 학술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교육, 또 학술적인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그것의 유통에도 소통에도 굉장히 많이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혁신과 관련되는 작은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서 설계 수업, 설계 스튜디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오늘 와주신 김지우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그 밖에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하연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조금 더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전문 업체 없이 그냥 학교에 있는 설비로 하다 보니까 약간 화면이 잘리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줌 인도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거는 오늘 좀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는 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저희 학교의 학생들하고 설계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니? 이거를 그냥 열린 질문으로 여러 명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크리틱 하신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해서 너무 힘들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이 크리틱이라는 책을 보고 너무너무나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주문해서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저자가 약간 코멘터리처럼 써놓은 것들도 되게 즐겁게 보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추적을 하는데 출신은 서울대 건축학과 나온 거는 알겠고 근데 제가 아는
그 학교 나오신 선생님들한테 이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패널 토론자로 와주신 윤정원 교수님, 저희 학교 건축학부의 윤정원 교수님이 다 뒤져가지고 연락처를 따주셨어요. 그래서 연락드려서 오늘 모시게 됐고, 아마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있고, 오늘 관심이 생겨서 이후에 읽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학생들의 눈으로 교수님들이 했었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대응하고, 그걸 어떻게 또 작품에 녹여내고, 그러면서 살짝살짝 교수님들 흉도 보고, 그래서 오늘 교육 포럼을 시작하는 자리가 저희가 어떤 그 교육의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시선에서부터 이 교육 포럼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지훈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네, 큰 박수로 김지훈 선생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크리틱의 저자이자 그리고 웹툰 건축학과 1학년의 작가이신 김지우 선생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아까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그 학생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책에 잘 담겼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저는 그 이제 교수도 아니고 사실 거의 학생 때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졸업해서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여러분 학생 여러분과 더 수준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뭐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냥 조금 더 나이 먹은 학생이 이제 하는 얘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친근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 크리틱이란 책은 이제 서울대 건축학과 건축학 전공의 졸업 설계. 제가 이제 서울대 건축학과는 5년제인데 5-1 5학년 1학기죠. 그때 이제 졸업 설계 하는 것을 이제 한 학기라긴 하지만 졸업 설계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니까 그 전에 겨울부터 막 다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 여름 방학까지 이제 준비를 하니까 좀 반년 이상 되는 시간에 기록을 이제 쓴 건데 그 저만의 그 수업 내용이 아니라 저희 그 그때 졸업전을 했던 30 몇 명의 이제 기록을 다 썼던 것 때문에 아마 그 그것으로 이제 저희 학과 내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분에게도 이제 이슈가 돼서 다행히 그 굉장히 운이 좋게 책을 내게 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째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라는 걸 묻기 전에 대체 어째서 그 본인 졸업 설계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학생이 이것 30명의 다른 설계 수업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록을 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이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클릭하면 이거요. 네. 제가 이제 그 졸업전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건축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 웹툰을 먼저 연재를 했는데 그때 처음 연재했던 웹툰이 건축학과 1학년이라는 웹툰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그렸었는데요. 이건 약간 이제 건축학과에서 저희 3D 모델을 만들 때 했던 그런 기술을 뭐 덕을 좀 봤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런 웹툰이 어떻게 연재가 됐을까? 이런 소재가 연재가 통과되는가를 묻기 전에 또 이런 소재로 대체 웹툰을 그렸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축학과 1학년 때 수업이 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여러분들은 1학년 수업이 좀 즐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했던 1학년 수업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어떤 수업이었냐면은 저도 이제 거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건축 네. 막 뭔가 막 1학년이면은 사실 실제로 건물을 설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물을 탐구하고 자기 몸을 탐구하고 뭔가 막 재료를 탐구하고 이런 식의 조금 그 좀 더 기초적인 작업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제들도 재밌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처음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 수업을 딱 시작하면 묻잖아요. 이제 너는 뭘 할 거니? 너는 컨셉이 뭐니? 너는 이걸 이 재료를 왜 가져왔니?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에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또 이제 그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걸 가져왔다면은
왜 이런 걸 안 가져오고 이런 이상한 걸 가져왔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그때 이제 생각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을 한 것이 이제 결과물 나오는 그런 생각하는 법 자체를 그때 저는 그 사실 처음 배웠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수업은 거의 이제 매번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 수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거를 교수님들하고 1대1 대화를 하면서 이게 처음 이제 익히게 되었고 저는 그게 되게 즐거웠고 그거를 이제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하는 건축학과의 모든 수업이 너무 즐거웠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한 5학년 때부터 조금씩 하게 됐고 5학년 때 졸업 설계 때 본격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크리틱 수업이라는 게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학생 예처럼 그 마냥 쉬운 것만 아니고 다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엔 자기 담당 교수님하고 굉장히 이제 서로 잘 맞지가 않으면은 그 수업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도 않게 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사람에 따라 그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수업이기도 한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즐거웠다고는 하지만 2학년 때 어떤 다른 교수님과는 상당한 불화를 겪고 굉장히 그 힘든 학기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또 이제 단체 크리틱 수업 이제 다른 학생들도 옆에 있고 그리고 또 뭐 중간 마감 뭐 이럴 땐 또 다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는 시대에 상당히 많이 그거를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람과는 내가 불화를 겪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마다 다른 생각하는 법과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큰 뭔가 어려웠을 때를 잘 넘길 수 있는 도움이 됐고 그 그것이 이제 가장 극대화되는 그 졸업 설계 30명이 이제 30여 명이 그 한 주제는 아니지만 어쨌건 그 졸업 설계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얘기를 할 기회도 있고 따로따로 얘기를 할 그 기회를 저는 너무나 즐거웠어 가지고 그걸 기록을 했었는데 네. 그것이 사실 책에 완전히 다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수업은 훨씬 더 재밌었고 이거는 제가 그 책에 담지 못했던 기록인데 네, 어떤 교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학생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설명을 못했지, 졌지? 뭐 그리고 이제 여긴 너 과학고 나왔지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 학생은 과학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의 아랫분에 나의 유식함을 자꾸만 드러내게 하지 마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하신 말입니다. 네. 뭐 하지만 이런 걸 정말 책으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들한테 허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위 조절된 것도 있고 그만큼 저는 더 그 즐거웠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거의 제 졸업 설계도 뭐 열심히 나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그 설계를 다른 사람들의 수업을 기록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책까지 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의 태도였다고 봅니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공감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아주 그 제가 약간 오타쿠처럼 그 분야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도 어쨌건 그 저는 그렇게 책을 냈고 이제 실제로 책이 조금 이제 어쨌든 팔려 나가는 게 신기했지만 교수님께서 그 어떤 학생이 그런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정말 되게 큰 보람을 느꼈는데 사실 기록이라는 거는 그냥 기록만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수님분들도 이제 그 학생 때 막 이제 사진 찍어놓고 열심히 기록하고 하셨겠지만 그거를 다시 이제 뭔가 들춰보거나 하는 게 이제 많진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설계 그 사진 찍어놓고 했던 것들 하도 안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거 자료 만들면서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네, 데이터를 아예 그 까먹고 그 나중에 백업을 안 했었어요. 다행히 그 책에 남아 있는 부분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만 해두는 거는 결국 그냥 특히 쌓여 있는 기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콘텐츠가 됐을 때 이제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 콘텐츠의 핵심은 이제 기록이나 뭐 그 콘텐츠 내용이 아니라 독자입니다. 누가 봐줬을 때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막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 되게 누가 저런 걸 보지 하지만 누가 저런 걸 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자가 읽어주는 순간 가치가 생긴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여기 읽어주신 분 계시다면 정말 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 건축 그 크리틱 수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건축 교육, 조경 교육 이런 것들은 사실 핵심은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 법을 교육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만의 생각을 이제 만들어 가고, 그것을 이제 뭐 물질, 조경이나 건축 등으로 이제 건축화를 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고, 그리고 결과물을 시간 내에 완성하는 법을 이제 프로젝트의 교육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했고, 그 제가 이제 보람을 느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다 이제 약간 독자를 고려하는 법을 조금 아주 조금만 섞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나 기록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뭔가 또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그리고 더욱 그 재미있게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를 고려한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은가, 뭐 어떻게 해야 이거를 중간에 나가지 않고 흥미롭게 끝까지 봐줄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은 방법론적인 것이고, 사실 재밌게 이제 토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균형이 중요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교육, 콘텐츠 교육 그런 것을 하면서 건축 교육을 많이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번 생각을 공간과 물질로 건축화시키는 법은 사실 제가 관심을 별로 많이 안 가졌었어요. 옆에 이제 그 크리틱 책에 제가 이제 본문에 해놓은 걸 보겠지만, 제가 이게 설계한 건물이 그 뒤집은 것이 훨씬 보기 좋다는 걸 저는 몰랐을 정도로, 저는 그 뭔가 미감이나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제가 만들었다고 가져간 모델이고, 교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단칼에 뒤집어 놓고는 이게 낫다고 해줬고, 모두가 인정했고 저도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건축 교육, 조경 교육을 받을 때는 그 균형 잡히게 그 어, 생각을 공간과 물질로 건축화하는 법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건 제가 이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은 게임 콘텐츠, 게임 스토리나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을 이제 해준 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한 게임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지만, 제가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춰서 잘 수련을 받아서 생각을 공간과 물질로 건축하는 법도 잘 배웠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이제 크리틱이란 책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김지우 선생님 그 강연 잘 들었고요.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이 교수가 크리틱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들이 막뭐 뭔가 욕을 하는 것 같아서 귀가 간지럽긴 한데 들리지는 않고 막 그러는데, 책을 보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저도 되게 재미있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패널 토크에서는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그럼 이제 패널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을 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대학교 조경학과의 이상훈 교수님 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윤정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영남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 계신 이규민 학생분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가천대 조경학과 졸업하시고 현재 가천대 학교에서 대학원에 있는 배민주 학생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같이 더 논의를 지금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참여해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뭐 곽윤신 교수님이나 네, 다른 학회장님과 뭐 다른 김한 교수님 등등 같이 논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조금 바로 시작하기 전에 패널 토크다 보니까 어떤 점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간략하게 몇 가지 적어온 것들이 좀 큰 주제들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우선 학생과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서 우선은
조금 질문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 조금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각각의 교수님들과 학생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또 자유롭게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어, 뭔,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얘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강연해 주신 저희 김주 선생님에 대한 질문도 또 추가적으로 조금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리틱 설계 수업의 희노애락인데 이제 학생분들이 의견을 좀 많이 듣는 자리이다 보니까 학생분들 의견을 좀 먼저 좀 여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가장 설계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설계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크리틱이 있었는지 하나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고마웠던 크리틱 혹은 아쉬웠던 크리틱 이런 게 너무 막 네 조금 자체적으로 조금 수위 조절해 주셔가지고 수위 조절 안 해도 네 그렇게 좀 설명 좀 의견을 일단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이제, 네,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 상태가 이상해서 신경 안 쓰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조경을 전공했고, 현재 시립대학교에서 조경 설계를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뭔가 좀 뒷담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배운 교수님들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틱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리틱이란 게 정신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행사기도 해서 모든 게 다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체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전에 말씀 주셨듯이 핀업 발표 같은 걸 처음엔 이제 교수님과 데스크 크리틱을 위주로 진행되다가 이제 다들 다른 반과 합쳐지면서 핀업으로 발표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때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게 저는 이제 한 번도 그러니까 제 설계 과정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 걸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는 과정, 이게 이제 저를 다시 되돌아보는 부끄러운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면서 해가지고, 게다가 평가자들도 바뀌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곁눈질로만 봤던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순간이 되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고마웠던 크리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도출하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한 걸음 뒤에서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이런 순간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만 생각을 바꿔봐라. 더 많은 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마치 침술 놓는 것 마냥 찝어주실 때 따끔따끔하면서도 되게 감사했던 느낌이 있었고요. 아쉬웠던 크리틱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같이 쌓아온 바벨탑과 같은 설계를 교수님이 이제 한 번에 무너뜨리시면서 이제 주제를 그냥 바꾸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아쉬우면서도 내가 어디서 잘못돼가지고 내가 뭘 놓쳤을까, 내가 뭘 구축을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참사가 벌어졌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아쉬웠던 크리틱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가천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이제 조경 설계를 배우고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 전공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배민주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은 크리틱은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크리틱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께서 교수님만의 정답을 저희한테 약간 유도하시는 크리틱이 좀 많았었는데 3학년 들어와서 이제 설계 수업을 듣고 크리틱을 받았을 때 좀 놀랐던 게 교수님만의 정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저희만의 정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틱이었고요. 그리고 고마웠던 크리틱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주말에 시간을 내주셔서 학교에서 다시 크리틱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교수님들의 이제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따로 다시 봐주시는 그런 경험이 가장 고마운 크리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크리틱은 이제 크리틱을 하면서 저번 주에 분명히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오라 해가지고 해 갔는데 이제 다시 크리틱을 받을 때는 왜 이렇게 해왔냐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혼란스러웠던 크리틱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크리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이게 가천대 학생이 아니라 한경대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뜨끔뜨끔했는데요. 아, 그리고 하나 제가 놓친 게 그 지금 줌으로 그 접속해 주신 분들도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따가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 보니까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나 뭐 그런 생각을 전환시켜 주거나 그럴 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했던 얘기가 좀 반복되거나 혹은 교수님 뭐 의견이 조금 이제 교수님들이 잠깐 망각하시고 다시 얘기할 때, 그리고 주제가 크게 바뀔 때 뭐 그럴 때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설계 수업의 희노애락인데요.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면 이제 즐거웠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설계 수업을 할 때, 그래서 크리틱을 들을 때 가장 좀 희노애락을 느끼게 했던 요소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었을지 좀 생각나는 게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뭐 하나 좀 얘기해 주시긴 했어요. 교수님의 말이 바뀌었을 때 좀 그런 고통을 느꼈다. 그런 것처럼 뭐 교수님들의 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 간의 어떤 뭐 경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결과물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설계 수업에서의 희노애락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어, 희노애락이라고 하지만은 희와 락은 사실 맨 마지막에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과정 중에서는 노와 애의 지속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그걸 느끼게 했던 요소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스스로에 대한 고찰 과정에서 뭐랄까 느낀 슬픔인 거죠. 생각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슬픔을 느끼게 했던 요소였고, 노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분노를 표출할 일은 사실 거의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막 슬프기만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화낼 자격은 사실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느끼게 했던 요소는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슬픔과 완성의 쾌감, 거기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계 수업에서 희노애락을 느꼈던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설계가 다 같이 하는 하나의 팀으로서 하다 보니까 이 팀원 간의 관계나 혹은 각각의 욕심에서 좀 크게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잘 맞으면 교수님들한테 아무리 싫은 소리를 들어도 저희들끼리 좀 협업을 해서 끝까지 헤쳐나가서 결국 완성해내는 그런 과정을 좀 많이 밟았지만, 팀원들끼리 각각의 욕심이 너무 다르거나 또는 참여를 잘 안 하는 그런 팀워크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설계 과정에서부터 좀 분노를 좀 많이 느끼고 그게 이제 또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설계 수업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요소는 아무래도 팀워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지금 학생들의 그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생각,
그런 자괴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 팀원들 간의 관계에서 어떤 설계 수업에서의 즐거움과 힘듦이 더 도드라졌다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조금 이제 교수님들 교육자의 입장으로 조금 더 넘어가고 또 다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자 입장에서 이제 이상훈 교수님과 윤정원 교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어떤 우선은 크리틱을 하실 때 이제 계속 수업들 설계 수업들을 하실 텐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지점이 뭔지 그리고 어떤 크리틱의 개인들의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우선 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되게 병아리 교수여서 노하우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저도 사실은 불과 1년 전에는 오히려 크리틱을 하는 입장보다 받는 입장이 더 익숙한 사람이었죠. 물론 학생 때는 교수님한테 크리틱을 받고 회사 다닐 땐 저보다 이제 시니어 분들께 크리틱을 받고 사장님한테 크리틱을 받는 게 익숙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수업 때 바뀌는 때 이제 느끼게 된 건 학생들이 일단은 기존에 아까 수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익숙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 스튜디오 수업에서 서로 크리틱을 한다는 게.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아까 되게 책에서 제가 사실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건 크리틱은 결국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주 작가님께서 그다음에 그 대화는 결국 쌍방향이다. 그래서 쌍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일단 교수와 학생이 딱 처음 만났을 때 학생들이 교수의 권위에 굉장히 주눅이 들게 되죠. 제가 아무리 교수의 권위가 없고 너는 나와 동등한 입장이라고 해도 학생들은 그걸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저는 그 권위를 좀 놓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을 해서 실없는 농담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그 크리틱 자체의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조금 그 수업에서만 이 친구의 얘기를 잘 경청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크리틱이 되지는 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평소에 어떤 생각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좀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서 수업 내에서의 좋은 경청자이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수자로서 조금 힘든 일이긴 하지만 평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굉장히 잘 관찰해야 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걸 1년 동안 많이 깨달게 됐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저의 노하우랄 것까지는 없고 뭐 그런 방식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노하우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설계 교육을 저희가 하면서도 항상 매년 생각이 바뀌고, 그때그때 또 대하는 학생들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크리틱하는 방식들도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학생들이 발표하는 것에서 조금 느꼈던 점과 연결을 시킨다라면 결국에는 크리틱도 또 학년별로 단계별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먼저 그 개인 크리틱을 이제 저희가 학기 중에는 계속 할 때에는 어찌됐든 저희가 적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건축에도 정답은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저는 갖고 있어서 각 학생들이 무슨 생각으로 혹은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를 들고 왔는지를 조금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가져오든 모델을 가져오든 사진을 찾아 가지고 오든 왜 들고 왔는지를 조금 얘기를 좀 초반에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사실은 정확하게 주지는 않는 거죠, 학생한테. 그래서 일단 학생이 스스로 그 생각들을 발전시켜서 중간 마감쯤에는 일단 외부 크리틱이던 다른 교수님들에게 몸소 이렇게 부딪혀 보도록 저는 조금 이렇게 내보내는 스타일이어서 일단은 그렇게 조금 발전을 시키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제 마음속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그런 방식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중간 마감까지는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 마감에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학생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약간의 배신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크리틱이라는 건 사실은 설득을 시키고 상대방이 듣게 만들고 수긍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까지 이제 그것들이 제가 수긍을 못했다라는 건 사실 그 학생이 또 저를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조금 받아들이고 이제 중간 이후로는 조금 저와 학생의 생각이 조금 합의되도록 조금 만들어 가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발전시키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말마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졸업 설계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기말마감 크리틱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나 굉장히 못해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거 두 개 다 좋은 크리틱이 아니고 크리틱 사이에 어떤 논쟁거리를 만들어주는 이슈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주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말 크리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간혹 크리틱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 조금 외부 크리틱이건 같이 같은 학년을 가르친 교수님들끼리라도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조금 반대 의견도 내서 조금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걸 학생들이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교수님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이제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들과 굉장히 좀 가까워지게 노력을 해서 약간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고 약간 그런 친밀감을 가져야 약간 학생들이 교수의 의견에서도 쉽게 반박을 할 수도 있고 의견 제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좀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윤정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논쟁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그 설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설계적인 접근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배신감 얘기도 저도 일부 약간 동의하는 게 교수님들께서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을 믿는다기는 좀 그렇고 이제 맡겨서 디벨롭 할 수 있도록 그냥 이제 의견 방향 정도를 제시해 주다가 중간 정도나 이제 어느 순간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 혹은 의견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할 때 교수님들께서 여태까지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라고 하는 순간에서 어떤 아까 그런 배신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견이 다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분 교수님들께 하나 더 좀 하나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제 크리틱이 어떻게 보면 설계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설계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사고의 과정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평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크리틱을 할 때 우리 그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질문 잠깐 주셨을 때 제일 어려운 질문이 약간 이거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 디자인 스튜디오를 진행하면서 항상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설계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이 친구들에게 깊이 있고 혹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혹은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설계 아이디어를 뒤에 아까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료나 어떤 공간화 시킬 수 있는 그것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물론 두 개가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데
결국은 이 두 개가 평가에 저는 그러니까 학생의 태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성실함 이런 거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네, 뭐 흔히 말하는 이 친구는 너무 막 이렇게 경솔하게 말하는데 뭐 왜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가 하는 설계적 사고에 집중을 못 하게 되고 그 친구가 하는 나머지 결과물들이 그거 봐 너는 뭐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설계나 혹은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설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막 그냥 그래 저 친구는 성실하지라고 평가는 안 하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들을 좀 관찰했을 때 저 친구는 그냥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성실하다 안 하다 정도는 교수님들이 대충 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 정도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설계적 사고와 그걸 연결하는 과정을 이제 평가하려고 평가한다기보다 끌어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거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설계의 사고가 쓰는 어휘랑 학생들이 쓰는 어휘가 전혀 달라요. 그 교수님들은 책도 물론 제가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개념어가 조금 더 정리된 개념어를 쓴다거나라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 수업 중에 이 친구가 특별히 저희 분야에서 쓰는 개념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그 개념어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하면 분명하게 지적하고 뭐 이제 그런 방향 쪽으로 네가 그러니까 설계의 언어 혹은 조경 혹은 디자인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그 평가를 할 때 가능하면 저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놀라운 마감 일주일이나 마감 하루 만에 갑자기 근데 이게 저는 갑자기 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 퀀텀 점프라는 것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평으로 가는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막 쟤는 왜 이렇게 안 할까 뭐 한 거야 지난주에 근데 안에 결과는 없었지만 쭉 뭔가 한 거거든요 사고라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빡 퀀텀 점프 이렇게 단계별로 퀀텀 점프를 했다는 건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미드텀과 그 파이널 리뷰 그 파이널 발표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 대상이 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2번 6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12시간을 설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의 그 사고 과정과 발전 과정들을 옆에서 계속 관찰을 하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평상시에 생각이 엄청 이렇게 발전돼 있고 솜씨도 좋은데 기말이라든지 이런 마감대의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사실 결과물 자체가 또 나오지 않거나 또는 또 졸업 설계 같은 경우 특히나 외부 평가자가 어떤 성향의 분들을 그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 결과물만으로 평가하는 거는 조금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설계 결과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제 평가하는 건 조금 지양하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학생의 태도와 사고 과정까지 평가하는 이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학과에서 최종 평가를 설계 수업을 했는데 그 뒤에도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지금 고민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실제로 학기 중에 이렇게 개인 크리틱을 했을 때에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거나 듣지 않고 이제 최종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학생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수용 태도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평가해서 하는 것이 옳을까?
혹은 그걸 또 받아들이는 학생이 또 간혹가다 상처를 또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걸 하지 마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매 학기 느끼는데요. 저는 사실은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대다수의 또 학생들이 건축 설계를 하는 저학년의 학생들 중에선 특히나 건축 설계라는 거를 개인적인 생산의 결과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트처럼.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설계라는 거는 여러 주체들이 서로 간에 그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학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이제 그런 태도들도 조금 학생들이 주지하도록 조금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네요. 네. 모두 그런 과정에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결과물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어떻게 보면은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설계가 이해관계자가 많고 여러 주체가 또 관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뭐 수용적인 태도라든가 협업의 능력이라든가 뭐 성실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한 교육의 상아탑 아래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교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한번 좀 놀랬던 게 그 예전에 이제 학교에 오기 전에 강의를 그냥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전임 교수님이랑 이제 공동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항상 다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PT를 발표할 때 어느 쪽에 서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가린다. 그리고 뭐 왔을 때 뭐 PT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딱 제공을 해드려야지 좋고 그리고 시간도 딱딱 지켜야 되고 어떤 그러한 태도들 실무에서의 어떤 그런 태도들을 좀 또 많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것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없는, 왠지 괜히 꼰대처럼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또 그것도 필요한 얘기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 좀 좋게 얘기를 하긴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들도 어떤 설계 디자인적인 결과물 말고도 우리가 교육에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 김주 선생님께도 좀 저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자님이 생각하는 좋은 크리틱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한 말씀.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거의 학생 입장에 많이 대변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이제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서로의 작업을 크리틱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 많은 걸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게임의 방식을 조금 배웠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가장 많은 그 학습 효율 뭐 그리고 이게 굉장히 그 결과물이 좋았던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뭐 아무리 까고 그렇더라도 그 당신이 가져온 것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당신이 어떤 면에서 발전한 것 같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배신을 당했었던 그 배신감이 많은 그 이제 그 그것 봐그 이제 중간 마감 때 그런 걸 당했지 이제 뒤집자 뭐 이런 얘기를 만약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너가 이제 부딪혀서 이제 직접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해서 이제 뒤집으면서 너는 이런 걸 배웠을 거야라는 것을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은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네. 답변을 강요하긴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 학생이 어떤 것 이것에서 어떤 점을 성장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짚어주면은 그 굉장히 효율이 좋고 이제 제가 이제 학생 때 어떤 것을 이제 많이 그 인상 깊고 그런 걸 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특히 대화나 그 생각하는 법을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뭔가를 하시다가 그 뭔가 교수의 모드가 아니라 자기 그 설계 모드로 들어가셔서 막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아 저렇게 생각을 하고 저렇게 뭔가를 발전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
그런 대화나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잘은 모르지만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가장 그 가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사실 그 웬만해서는 막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장의 무기일 텐데,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마 많은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의 이제 그 자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억제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끔 새어 나와 주시는 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크리틱 좋은 아무리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배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줬을 때 그러면 이제 본인도 그걸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약간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셔서 그 자신들의 그런 노하우를 이렇게 풀어 나갈 때 그런 거를 또 배움으로써 느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한테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질문을 좀 드리면요. 크리틱을 이제 이렇게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렇게 크리틱을 받을 때 학생 입장에서 꼭 어떠한 크리틱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혹은 어떠한 크리틱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들 좀 느낀 게 있었을까요? 나는 이런 부분에서 좀 크리틱을 받고 싶어. 그런 거.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말하기도 힘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학생들마다 사실은 다 원하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 제가 이제 열심히 설계 수업을 받을 때 꼭 필요하다고 사실 느낀 거는 저보다 이제 저는 이제 매몰돼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한 걸음 뒤에서 바라봐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어, 알면서도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모르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되새김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거가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비기 이런 거 함부로 말할까 봐 두려워서 천기누설 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아끼긴 하겠지만은 교수님들이 실제로 설계를 하실 때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사고 과정을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그 공간에서 들어가서 직접 생각을 해봐라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조감도나 평면도를 보면서 그냥 막 그리고 있었는데 아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평면도가 아니라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의 스케일로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학생들이 설계할 때 되게 생각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꿀팁들이 새어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아 이게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었지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어이구. 저는 크리틱을 받을 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교수님과 좀 많은 대화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 제가 옛날에 크리틱을 받을 때 몇몇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냥 해놓은 결과만 보시고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교수님께서 방향성을 바꾸라고 하신다면 이제 저는 약간의 이해가 조금 덜 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어서 교수님과 학생 간에 좀 많은 대화와 뭐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격려와 응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 어떤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상호 교수님께서는 약간 그런 대화를 좀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벼운 농담 이런 것도 좀 자주 한다고 하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계시는 혹은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냥 어떤 시간을 교수님들께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좀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혹은 그런 벽을 조금 네, 네, 대화를 뭐 끌어내기 위해서 혹은 뭐 네, 격이라고 할까요? 뭔가의 그런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농담. 물론 좀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그 학생들과 격이 없게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그것도 무리가 있죠. 나이가 점점 들면 아마 왜 그러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과 며칠 전에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아마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처음에 임용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이 그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걸로 좁혀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경청자이자 좋은 관찰자로서 그 학생들을 좀 잘 열심히 보다 보면 사실은 아까 저기 윤정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친구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힌트 같은 거를 좀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 대화 초반부에 대화할 때 최대한 많이 그런 걸 들어보려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약간 뭐 그냥 단순히 뭐 설계 개념을 가져와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또 학생들에게는 그냥 네가 어떤 그 수업에서는 네가 첫 번째로 받은 그냥 임프레션을 저희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first sight impression을 첫인상을 표현하는 드로잉을 가져와 봐. 아니면 첫인상을 표현하는 어떤 글이나 이런 걸 가져와 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려는 노력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 설계 사고나 혹은 대화를 아직은 체계화하거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거 왜 했어? 그럼 좋아서 했는데요. 그럼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좋아서 했어? 나는 그거 싫은데?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조금이라도 좀 설계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개념이라던가 혹은 무심코 던진 단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최대한 그 짧은 순간이나마 캐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는 노력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딱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에는 어느 정도 위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다만 어, 그 학생들이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려면 일단 내 교수가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를 인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그래도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단어라든지 개인 경험들을 사실은 거의 놓치지 않고 기억을 해준다라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학기 말쯤 돼서 예전에 학기 초에 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게 지금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런 것도 아직 기억하시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본인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위계를 조금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을 통한 SNS를 통한 개인적인 어떤 설계 크리틱이 너무나 많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차단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도 어 물론 다 이렇게 그 심지어 뭐 초시도의 이 하늘이 괜찮을까요? 이런 것까지 사실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하면 좋겠지만 또 교수의 개인적인 삶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계를 사실 어느 정도 지킬 때 서로 간에 또
긍정적으로 효과를 수업 시간에 크리틱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선을 저는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 수평적인 것이 꼭 좋은 크리틱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는 어떤 경청과 그리고 학생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의견을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씀은 동의를 공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 지금 이제 실무자와 교육자로서 이제 한 졸업한 지 이제 조금 되셨는데 그 학생일 때 혹은 현재 교육자로서의 이제 학생들을 크리틱할 때 그런 시기적으로 크리틱의 문화를 봤을 때 어떤 달라진 방식이나 어떤 학생들의 태도 혹은 교수자의 입장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저 첫 번째 크리틱이 저희 부회장님 제 2학년 때 첫 번째 크리틱을 마지막 파이널 이제 리뷰어로 와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 세대는 굉장히 좋은 크리틱 수업을 받은 세대거든요.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크리틱 혹은 그 스튜디오 수업의 그 방법론 자체가 저희에게 사실은 체득화돼서 저희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잘하면 물론 더 잘해야 청출어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저희는 늘 저가 수업 때 받았던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운이 좋았던 세대인데 저보다 전 선배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설계 교육에 대해서 조경과 건축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조금 설계 교육이 저희 전 세대는 경시됐던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세대 때부터는 설계 교육이 굉장히 탄탄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었고 또 갑자기 비약적으로 확 탄탄해진 것도 있긴 해서 학부생 때 혹은 대학원생 때 크리틱 기억이 지금도 너무 좋고 저희도 뭐 큰 차이라기보단 조금 더 이제 그런 게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일반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수업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이 말하기 조심스럽다라는 심정이 이런 심정일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이상훈 교수님보다는 앞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때, 물론 좋은 크리틱도 있었는데, 어, 그때 사실, 저희 때는 또 지금, 답이 있는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크리틱 할 때에 그 본인이 생각하시는 답이 아닌 설계를 하면 말씀 자체를 안 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의 어떤 답에 맞춰 있을 때는 굉장히 그 크리틱은 성공적인 크리틱. 그다음에 그래서 얘기를 못 듣는 거고 답이 맞기 때문에 잘했다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답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하면 또 이야기할 필요가 네, 없는 설계여서 또 들을 말이 없는, 그러니까 거의 말이 없는 그런 크리틱이었고, 심지어 저희가 발표자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발표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한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유학 시절에 영어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벽 하나를 다 롤트레이싱들로 다 채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오히려 도면으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던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게 제가 유학을 가서 좀 무너졌었거든요. 그 미국에서는 그 크리틱 때
이제 발표를 얼마나 이거를 잘하느냐, 말을 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되었는데, 이제 그동안 그런 발표하는 문화를 접하지도 못했고,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되고, 미국에서는 그 다음에 크리틱을 할 때 저희가 인터레스팅이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안 좋은 크리틱이라고 듣는 것처럼 사실은 먼저 긍정적인 면을 먼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다 발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사항들을 이야기를 엄청 긴 시간 동안 하는 그런 크리틱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는 저도 이제 학생들을 크리틱을 할 때에 최대한 그래도 한 가지 이상의 어떤 그 학생의 강점은 이야기를, 장점을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칠 게 있다라면 이런 게 있어라는 거를 아까 이제 어 조금 나라면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학생 때 제가 겪었던 크리틱과 지금 교육자로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크리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대 간의 그런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학교 간의 학교 간의 어떤 크리틱의 어, 문화나 아니면 그 교수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대 간으로 조금 말을 하자면 그 당시에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정녀가 약간 계셔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좀 강요하거나 이랬던 경우들이 좀 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뭐라도 좀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해와.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체계적이지 좀 않았던 그런 과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도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이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교수의 성향, 취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어, 고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 교수님은 어떤 색감을 좋아해? 이 교수님은 어떤 접근을 좋아해? 그래서 교수님 이게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해. 맞나요? 그래서 이거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저희가 아까 북토크가 조금 일찍 끝나서 논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혹시 청중들, 네, 청중들 지금 저기 거의 200명에서 지금 더 늘어서 250명 정도 계신데요. 네, 혹시 많이 와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설계 수업을 하면서 설계 혹은 조경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교수님들의 크리틱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설계 수업에서의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왔던 것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크리틱 혹은 고마웠던 거 혹은 아쉬웠던 거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희노애락을 느꼈는지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또 저희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으면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저희 교수님께서는 제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어, 최고의 발표는 말이 없는 발표다라고
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저희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제가 이 말씀을 받아 적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때 교수님의 말씀은 뭔가 이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다음 발표 때는 말을 최소화하고 도면으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건 좀 다른 얘기 같았는데 제가 그걸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네, 이제 아마 또 학년과 과제별로 답이 또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 1학년 마지막 과제가 모형 만들기였나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은 그거를 사실 제일 좋은 답은 도면으로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말로도 정확하게 그 도면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결국에 균형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말은 굉장히 그 이야기는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정작 그 최종 결과물의 내용이 그걸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경우라면 이제 아마 그 조금 더 생산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저희 오히려 크리틱에서는 반대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학년이었는데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그 공간별 투시도부터 다이어그램 도면을 거의 열심히 했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로 자신 없게 발표를 해서 사실 그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역으로 표현한 건 많은데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상황과 사실은 그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들려드려. 안녕하세요. 들어갔다. 저 안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앞에 1학년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주에 졸업 작품이 끝난 학생이고요. 저는 도시공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학과를 다니면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어서 사실 그 뭔가 교수님들마다의 그 학과별 특징도 다르고요. 또 뭐랄까요? 또 교수님들의 연차별 특징도 다르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또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과까지 하면서 설계 수업 스튜디오를 들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경험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제가 크리틱 일주일에 한 번 가서가 아니라 그 뭔가 연속적인 크리틱을 받고 있음을 제가 느낄 때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발표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이 뭔가 그때 했던 이런 내용들이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신다거나 또 뭐 뭐랄까 뭐 지난주에 가져왔던 거 이런 거 좋았는데 이런 걸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순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이제 학생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희노애락 중에서의 희락이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캡스톤을 진행하면서 저도 당연히 이제 노아 애가 이제 일주일을 노아 애의 순간으로 지냈던 순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제가 뭔가 어떤 교수님과의 어떤 그 디베이트 중에서의 어떤 도면을 보여드리고 교수님이 설득이 되고 제가 어떤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그게 진행이 될 때 그게 조금 그때의 어떤 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설계하는 작업 같은 것들을 포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교수님들 두 분, 저희 조경학과 교수님이랑 건축학과 교수님 말하는 걸 또 보면서 느낀 거는 이게 이 조경학과 교수님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또 교수님은 어느 정도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학과의 특성도 분명히 있구나. 저는 이제 아니 저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아, 아,
아, 저도 사실 도시공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없지 않아 느끼거든요. 제가 얼굴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도시공학과 설계 수업을 들으면서 도시공학과 출신 교수님이 아닌 건축학과 교수님 출신 교수님들이 설계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건축학과 출신 교수님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크리틱을 하시는구나. 반대로 뭔가 중형학과 교수님들은 아, 이런 식으로 크리틱을 하시는구나의 어떤 특성들을 그냥 저 혼자 뭔가 선입견을 쌓아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적과 관계에서 조금 말씀. 그걸 고려하려는 거지. 저희 과 학생들이 혹시 듣고 있으면 조 교수님 거짓말 하시네? 약간 이런 거 같은데요. 그 사실 저는 그 윤정은 교수님 말씀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과 교수님들 사이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권위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이 하고 싶은 최소한의 얘기도 이 친구가 못하지 않을까 이걸 경계해서 가능하면 어떻게든 좀 이렇게 뭐 하다못해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농담이라도 하려고 하고 라고 하는 거지 그 학과 그 과별로 아니야 뭐 우리 과는 그래 뭐 교수님별로 저 교수님은 그래 그런 건 사실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디자인 교육이라는 게 아까 지금 생각난 늘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대 다로 하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수업 1대1인데 결국 그게 과거의 도제식 수업의 본질적인 건 사실은 일부분이나마 계속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게 도제식이라면 결국은 마스터와 배우는 학생과의 그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관계를 어떻게든 조금 깬다기보다 조금 부드럽게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 졸업하고 국영학과 대학원에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 간단하게 저도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6시간씩 2번씩 설계 수업을 배워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학년일 때는 크리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두렵게 느껴졌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이제 졸업 설계 담당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네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크리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디스커션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번 학기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그때부터 아, 이게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쌍방향의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구나를 그제서야 조금씩 편안하게 마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 졸업 설계는 수직적으로 올라간 건축 설계는 아니었고, 흔하게 이제 다루지 않는 방식의 풀이 방법이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내가 하고 있는 게 건축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 이게 맞나? 그 어떤 저는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당시에 또 해주셨던 말씀이 너가 건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건축이야라고 해주셨던 말씀 덕분에 뭔가 정체성의 혼란에서 조금은 벗어났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희노애락은 저는 사실 모든 설계 과정이 다 희노애락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 풀리다가도 풀어내면은 또 금세 힘들었던 것도 있고 그냥 하고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만 교수님. 저희가 이제 충계학술대에서도 황지은 교수님 모시고 이 고등학교 때까지 설계라는 걸 전혀 접하지 못한 친구들을 처음 접하게 만드는 이제 첫 스튜디오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김지훈 선생님 책을 보면 이제 졸업 설계를 기록한 것도 재밌었지만 저는 뭔가 그 첫 스튜디오가 되게 강렬하게 어,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 스튜디오 전체를 마무리 짓는 이 5학년 1학기 스튜디오까지 과정에서 그 첫 스튜디오가 가졌던 의미 아니면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실 첫 스튜디오가 그렇게 그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의미가 있었지. 학생 당시에는 그거가 할 때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나는 무엇을 이제 익힌 거지? 어, 내가 지금 1학년 한 학기 동안 한 게 뭐지? 정도였어요. 사실 예, 서울대 건축학과 5년제로 이제 학기도 하고 해서 1학년 과정이 특히 1학년 1학기 과정이 특히나 이제 뭔가 좀 구체적인 설계가 아니고 이제 재료 탐색이나 그런 그 작업이었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뭔가 이제 막 나무를 썰고 막 그림을 그리고 뭐 그렇긴 했지 내가 건축을 배운 것인가라는 그거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쨌거나 뭐 그림 한 장을 완성하고 내 생각을 완성시켰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는 그 다음 학기 뭐 그 다음 학년 그 정도였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를 조금 더 빨리 그, 그, 그 학생들이 그 인식을 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교수님이 넌 이거를 넌 이 능력을 습득했어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학생이 어쨌건 깨우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는 그 아무리 이제 정말 아무 설계를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그런 뭔가를 생각을 하고 조형을 하는 그런 것을 기술을 익히게 하는 수업이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인 건축이나 조경 같은 것을 아주 작은 스케일로 예를 들면 정말 뭐 문 하나라던가 아니면 뭐 보도블록 하나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실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뭔가 체감을 할 수는 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건 그런 처음에 정말 이게 건축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훨씬 가볍고 재미있고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혹시 청중분들 그 관련 1학년 관련해서 조금 오늘 점심에도 이제 학과 교수님들하고 이제 저학년의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또그 입시의 변화에 따라서 또 고등학생 때 건축 혹은 조경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노출되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저희가 그 전공에 대한 이해도나 도면 작업까지도 설계를 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하면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미 1학년에 건축을 딱 들어올 때에 건축 설계를 바로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스튜디오에서 바로 건축 설계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반면에 또 특정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성적에 따라서 이제 건축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와서 딱 맞닥뜨려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게 이제 크리틱 문화가 굉장히 충격으로 와닿아서 이제 정답이 있는
학습만 하다가 갑자기 정답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껴서 또 이 친구들은 바로 건축 설계보다는 조금 이 사물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에 노출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래서 김하영 교수님도 고민하셨다 하는데 그런 고민을 지금 또 세대에 따라서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인데, 이제 특목고에서 이제 조경을 전공하고 왔는데, 이제 기초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 학생이 그런 컴플레인을 저희 수업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른 수업에서 컴플레인을 해서 그것이 약간 이제 공론화처럼 저희도 의논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게 또 굉장히 또 생각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6시 거의 30분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뭐 하나로 어떻게 딱 이야기를 정의 내리거나 뭐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와 계신 분들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어떤 크리틱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좀 무엇을 바꾸거나 좀 더 변화하거나 시도하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와 계신 저희 곽윤준 교수님이나 네, 회장님도 혹시 한 말씀 생각 있으시면 마무리로 네, 같이 학생들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윤신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설계를 배우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학생들은 설계를 말로 푼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은 설계를 그래픽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느껴지 못했던 큰 두 가지 벽을 느끼고 그 설계 씬을 떠났는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본인이 타고난 기질을 좀 파악하게 해주고 그런 개발하는 과정을 좀 교수자가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너는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뭘 잘 푸니까 그쪽으로 개발시키고 어느 친구는 그래픽이든 그래픽을 개발시키고 이런 과정을 조금 교수자가 힘들겠지만 수업 중에 파악을 하고 좀 크리틱을 진행하는 게 제 경험상은 학생들의 가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설계 크리틱이라는 그 근본적인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이다 보니까 설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주에 기분이 어땠는가, 혹은 내가 그 주에 뭐 설계에 어떤 설계에 꽂혔는가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크리틱을 할 때 이 설계가 왜 좋냐 안 좋냐를 떠나 가지고 네가 이런 프로세스를 왜 가지고 왔는지를 좀 말하게 해준다라면은 저희가 크리틱을 할 때는 기억하기 좀 편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예술적이라든가 미적인 감각을 떠나서 프로세스적으로 좀 사고를 하게 해준다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조경 설계에 좀 고려해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설계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지점이기도 하고 제가 학생이었을 때 많이 느꼈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어, 저는 제가 조경학과 학부를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우리는 데스크 크릿이 없었습니다. 네, 설계 교육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고 또 장점은 굉장히 방목 형태여서 좋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껏 할 수 있었고요. 뭐 거의 교수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막막하기는 했지만 잘 헤쳐나올 때 가이드는 없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은 생각하는 법을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랬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재밌게 잘 들었는데 그 학생 입장에서 크리팅 내지 데스크릿은 잘 생각해 본 경험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저는 뭐 설계 교수는 아니고 이론이라서 전문적으로 많이 설계 교육은 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또 졸업 작품을 하게 될 때도 있고 학과에 교수가 모자라서
땜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설계 교수님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노력하시지만 또 때로는 굉장히 개인기에 의존해야 되고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솔직히 교수 입장에서 임기응변인 경우도 많고 그들도 정확하게 이거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대한 교수법 자체를 배운 적은 없죠. 자기가 학생 때 스튜디오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또 거기에 자기의 성격도 더해지고 경험도 더해져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방식이 설계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어도 한 평균 정도의 수준에 대한 어떤 교수법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연구도 있고 그런 표준화가 좋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표준적인 매뉴얼 같은 게 갖춰진 상태에서 그 위에서 또 여러 가지 방식의 설계 교육이 진행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적어도 이게 설계 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적용 교육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아직 부실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제 기말 발표나 이런 거 여러 명 다 들어가는 때 보면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쌓인 거여서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설계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설계 교육 내지 데스크린 내지 뭐 오늘 말했던 크리틱 이런 것들에서 학생보다는 교수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이제 최종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라기보다는 성과를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한 학기 동안 했던 그 생각이라든지 나의 노력들을 후회 없이 학생들도 보여주고 교수들도 그걸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어떤 최종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다른 이제 질문지에서 비판과 비평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토론은 안 나왔는데 저희 또 다른 거는 저희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설계를 할 때의 설계 크리틱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고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론 교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론 교수님이 오히려 훨씬 더 잘 그거를 들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과정이 일종의 치유 과정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학과에도 한 이론 교수님께서 그런 수업을 하세요. 이전에 3, 4학년 때 했던 설계 과제를 이제 비평 수업에 들고 와서 그거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걸 들어주고 하는 수업을 하시는데 그게 또 지금 학생들에게도 되게 치유의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비평으로서의 크리틱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는 이제 1학년, 2학년 1학기까지도 사실은 설계가 나의 길이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학년 2학기를 겪으면서 특히나 최종 크리틱을 받으면서 설계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발전적으로 나의 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격려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크리틱이 또 어,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크리틱은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 간에 서로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자 학생들의 사고가 확장이 되고 뭐 생각이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크리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조경이나 건축 분야에서 어,
나아가야 될 크리틱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상적인 크리틱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되게 어렵긴 한데, 아까 전에 배정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때는 이제 크리틱이라는 조난당한 상황에서 정글 탐험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희는 이제 복받은 상황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가이딩을 받을 수 있는 가이드 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적인 크리틱은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여행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딩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일로 가면 죽어요는 당연히 말씀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근데 이제 그 가이딩에서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은 이제 본인이 짜는 여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조경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설계로 나아가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 되게 이상적인 크리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사실 사람들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교수님들은 조금 이제 무서운 느낌이 사실 학생들에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열린 느낌으로 어와둥둥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학생들은 이제 자기 검열과 자기 자아 비대 이 사이에서 잘 중심을 잡는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건축학과 이제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그 10학기를 설계 수업 중에서 이제 모든 크리틱 받았던 거에서 딱 한 문장을 고르자면은 너의 큰 생각이 뭐니? 네, 그 중에 제일 큰 생각이 뭐니? 이거였거든요. 이게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인데, 사실 결국 그 학생들이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생각을 찾고, 그리고 그 큰 생각을 끝까지 이제 밀어붙여서 발전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큰 생각을 학생들은 막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생각을 자기도 고르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 배정환 교수님 얘기에 조금 저도 동의를 하는 게, 학생들은 사실 죄가 없거든요. 왜 한국에 있는 이상한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수능 점수에 맞춰서 조경학과에 왔는데, 교수님들은 혹은 건축과 교수님들은 야 뭐 이런 거야, 뭐야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도 늘 저의 고민이고 저도 겪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앞에 하셨던 교수님들 말씀들 다 비슷한 건데,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간의 책임감이라기보다는 학생으로서 그냥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은 게, 그걸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뭘까를 좀 스스로도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늘 생각하는 건, 제가 설계 수업을, 물론 저는 설계를 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 설계를 안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혹은 저희들끼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할 때 보면, 설계 스튜디오를 통해서 혹은 크리틱 수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걸 기획해서 그걸 프로세스화 쭉 시켜서 결과물까지 가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수업, 어떤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수업 중에서 이런 형태의 수업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늘 창의력이라 함은 그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결과까지를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든 밀어붙인다기보다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물론 그 사이사이에 이제 크리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건데, 그 능력이 전 늘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너무 힘들다고만,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늘 한 번씩은 난 이런 걸 발견했네 라고 했을 때 그게 또 희와 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귀중한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김하영 교수님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역할만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이라기보다는 어, 이번 학회에서 계속 이제 교육에 대한 담론들을 쌓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오늘은 뭐 학생 입장이라고 했다면은 또 다음번에는 이 교육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획을 계속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 결과물들을 축적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 현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격려에 그 힘입어 좀 좋은 컨텐츠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진욱 교수님이 마무리하시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네. 네, 저는 오늘 저기 그 일정이 6시 40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6시 41분이어서 굉장히 진행을 잘한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크리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많은 담론들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통해서 설계 교육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김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많은 포럼들, 세미나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그냥 이제 지나가는 말로 학생들한테 첫 설계 수업 때 나는 너희들이 설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야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친구가 그걸 기억을 하고 스승의 날 때 그걸 편지에 적어가지고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되게 자신들한테 되게 뜻깊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차원에서 학생들의 그런 크리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쉽게 그리고 좀 최대한 좀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디벨롭 하려고 하는 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상으로 그래서 한국 조경학회 오늘 5번째였습니다. 정기 학술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다음 포럼에서 다른 포럼이 아직 기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